대기업 한솔그룹의 회장 윤동현은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죠. 70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 습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번 금요일도 어김없이 구내식당의 모습을 드러낸 윤동현 회장. 평상시처럼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반찬 하나가 있었거든요. 된장에 절인 푹마늘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과연 이런 걸 먹을까 싶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끌렸죠. 이런 걸 요즘도 만드나?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조금 덜어보았어요. 첫 입에 느껴지는 건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풍미와 아삭한 푹마늘의 조화가 생각보다 훌륭했거든요. 순간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먹던 그 맛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나쁘지 않네. 윤동현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간단히 끼니를 떼던 것과 달리 오늘은 유독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마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하루 종일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또 다시 구내식당을 찾은 윤동현 회장의 눈에 들어온 건 콩비지였어요. 이번엔 더욱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콩비지를 좋아할 리 없는데 왜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걸까요? 호기심에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이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맛이었어요.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콩비지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누군지 참기름 볶음이 나왔어요. 윤동현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3번 연속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음식들이 등장하는 게 그냥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묵은지를 한 젓가락 집어 올리며 윤동현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맛 분명 어디선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20살, 무려 그 사람과 함께 먹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시큼달콤한 묵은지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번졌죠.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윤동현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마음속엔 수십 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이런 소박한 반찬들이 늘 식탁에 올랐었죠. 된장에 절인 푹마늘 구수한 콩비지, 참기름 향 그윽한 묵은지 볶음. 모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 그리고 그 시절 이런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던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금욱이었습니다. 20살 청춘 시절 윤동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신분 차이라는 벽 앞에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연락조차 끊어진 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그 목과 기억과 집안의 아들이었던 윤동현. 당시로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주변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설마 그럴 리가. 윤동현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다음 주 금요일, 윤동현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구내식당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배식대 앞에 서서 메뉴를 살펴보니 이번엔 고등어 조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간장 베이스가 아닌 된장으로 조린 옛날식 고등어 조림이었어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윤동현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맛 정확히 수십 년 전 그 맛이 없거든요. 된장의 구수함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그 시절 금옥기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 말이죠.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야. 윤동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조리실로 가서 오늘 식단 담당한 조리사를 데려와. 네, 회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당장 데려와, 빨리.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서둘러 조리실로 향했어요. 군의 식당 뒤연 조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여러 조리사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회장님께서 오늘 식단 담당하신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조리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거든요. 박금호 씨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차분한 표정으로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금호 조리사님이신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요? 네, 지금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금호 씨 구내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윤동현 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 따뜻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표정까지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금호 씨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에 걸맞게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정감이 있었어요. 윤동현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럭저럭 살았죠.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게 되셨네요. 그 목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여전히 된장 맛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말에 윤동현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근 몇 주 동안 나온 반찬들 모두 당신이 만든 거야? 네, 맞습니다. 그 목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회장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신다는 걸 알고 그때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조금씩 준비해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 목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헤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 그 식단표에 회장님에 대한 마음을 담았어요. 그날 오후 군의 식당이 한산해진 시간에 두 사람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 그리고 김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이보다 소중한 식사는 없었어요. 기억하나 우리가 뒷산에서 고구마 구워 먹더니 윤동현 회장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이죠. 회장님이 고구마 껍질 까주시던 게 기억나요? 그 목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군의 식당 한 구석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윤동현 회장이 먼저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그 목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회장님이 성공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옳은 선택. 윤동현 회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회장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분 차이라는 벽도 있었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헤어졌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동현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아직 혼자야. 그 말에 금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동현 회장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도 혼자 사셨다고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어. 당신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나? 금옥도 고개를 끄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 키우며 살았어요. 그 아이도 이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공백을 채워나갔어요. 그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 윤동현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목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말에 윤동현 회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회사 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동현 회장이 구내식당 조리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이 식당 아주머니랑 옛날 연인 사이였다던데 한 직원이 수근거렸어요. 정말 그래서 요즘 회장님이 매일 구내식당에 오시는 거구나. 다른 직원도 관심을 보였어요. 소문은 4시간에 퍼져나갔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직원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했던 회장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윤동현 회장은 이런 소문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구내 식당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금옥 조리사님의 음식이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런 정성스러운 손맛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거든. 그날 이후 윤동현 회장은 매일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금요일에만 오던 예전과는 달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금옥도 회장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되 항상 옛날 추억이 담기는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래기고 어떤 날은 멸치볶음, 또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친 같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반찬들이었어요. 오늘은 뭘 준비해 주셨나요? 윤동현 회장이 배식대 앞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이 예전에 좋아하시던 가지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금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맞다. 내가 가지볶음 정말 좋아했지. 회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매일 식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나갔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이 있었거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윤동현 회장은 금옥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금옥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신지요? 이제 매주 금요일 말고 매일 당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윤동현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함께 장도 보고 함께 요리도 하고 싶. 금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반찬이 좀 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질리기는 이렇게 오래 그리워했는데 어떻게 질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말로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윤동현 회장이 시장에 온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서들이 깜짝 놀라며 호의를 자처했지만 회장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다니고 시장 안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어요. 금옥이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있으면 윤동현 회장이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직접 골라보기도 했죠. 이 고등어 살이 참 좋네요. 금옥이 말하자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고르는 게 다 맛있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이 둘의 정다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정답게 장을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장을 다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쉬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노란이 예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윤동현 회장이 아쉬워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다행 아닌가요? 금옥이 회장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몇 달 후 한솔그룹 본사 1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금옥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직원 식당이었어요. 기존 구내 식당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윤동현 회장은 이곳을 금옥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최신식 조리기구와 정성스럽게 꾸민 식당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금옥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옥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넓은 주방이 자랑이었어요. 또 매일 아침 7시면 윤동현 회장이 가장 먼저 금옥밥상에 도착했습니다. 금옥과 함께 그날의 메뉴를 상의하고 때로는 직접 채소를 다듬기도 했어요. 70대 노인이 된 대기업 회장이 앞치마를 누르고 부추를 다듬는 모습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치국 어떨까요? 금옥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김치는 충분히 회장도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직원들도 금옥밥상을 무척 좋아했어요. 음식 맛은 물론이고 회장님과 금옥조리사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어떤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 이런 로맨스가 있다니 정말 멋져 애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윤동현 회장은 다른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예전에 위험 있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정겨운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어느 가을 날 저녁 회사 뒤편 작은 정원에서 윤동현 회장과 금옥이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그때처럼 말이죠. 붉은 서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윤동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먹지 않아도 되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금옥도 미소를 지었어요. 한 끼의 음식이 잊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왔고 그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